항상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죠. 이게 지금 저기 엔진 쪽 실린더 헤드 쪽이거든요. 이 나사선 말려 올라온 게 우려하던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내가 참 미쳐버리겠다. 뭐야 이거? 유튜브 강 나왔어. 24만 1000km 탄 차고요. 얼마 전에 엔진오일 수리하고 누유되는 거 수리하고 냉각수 누설되는 거 수리하고 끝나고 이제 당분간은 뭐 건들 거 없겠지 했는데 바로 돼지꼬리 경고등이 하나 들어옵니다. 차량 출력 제한 걸려서 RPM이 쫙쫙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가족들하고 놀러 나왔는데 참 난감하네요. 갓길에 세워서 일단 차량을 재시동을 한번 해봤고요. 경고등은 들어갔어요. 일단 내장에는 있겠죠. 내장 메모리에는 살살 운행하다가 주말 끝나고 평일 되면 가게 복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요일 밤인데요. 가게 도착을 해서 고장 코드를 보니 연료 레일 압력 너무 낮음. 우려하던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저 차 지금 연료 라인 쇳가루가 돌아서 2번이나 작업을 한 차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고객 차였지만 제가 작업을 했던 게 아니라 따로 쇳가루 전문으로만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비용 차이가 좀 나니까 그쪽으로 입고를 시켜서 1차 작업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쇳가루가 돌아서 2번째 작업을 거기서 그 비용을 받고 AS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또 쇳가루 의심이 됩니다. 정확한 거는 진단을 해봐야 돼요.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죠. 쇳가루 같은데. 일단은 간단한 테스트 몇 개 먼저 해볼 거예요. 지금 인젝터를 다 뽑아서 확인하면 좋지만 고객님 차들이 이미 다 예약이 다 차 있는 상태라 제 차는 나중에 천천히 작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원인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고압 펌프 측에서 확인을 하는 게 정확하고 빠르고 좋은데 이 차는 이쪽 조절 밸브 측 탈거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얘부터 빼볼게요. 에이, 이럴 줄 알았어.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보이죠? 이 찌꺼기들이잖아요. 찌꺼기들. 쇳가루들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은 제가 현미경으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뭐 수세미 같은 애들도 막 옆에 튀어나와 있고 막 쇳가루들 있잖아 막. 내가 참 미쳐버리겠다. 제가 손톱으로 살짝 좀 아까 닦았잖아요. 그쪽 보여드릴게요. 에휴, 쇳가루 작업이 이렇게 예민해요. 연료 탱크 내지는 그 라인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쇳가루가 다시 돌아서 고압 펌프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그 쇳가루가 고압 펌프를 긁어서 다시 쇳가루를 만드는 거죠. 한번 전화부터 한번 해보고요. 제 차는 리프트에 뜰 수가 없어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고객님들 차를 받아야 되니까 노상에서 이쪽 인젝터 쪽과 고압 펌프 쪽 그리고 흡기 그리고 밑에 쿨러 뜯는 김에 이 부분 다 뜯어야 되거든요. 뜯는데 인젝터 작업을 인젝터 보면은 이물질과 같이 조립이 된 흔적이 보여요.
다 같이 눌린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면 더욱더 의심되는 상황이고, 자, 이 3번 인젝터 고착돼서 안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쩔어붙을 확률이 뭐가 있을까요? 동화샤 교환하면서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거죠. 일단 뭐 이거야 뭐 빼는데 저희가 전문이니까 후딱 빼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런 씨. 엔진까지 다 말아먹을 뻔했네요. 이 차량들은 여기까지 실린더 헤드 쪽 붙어있고, 요 중간에는 오일이 흐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A6 이 차량들은 이 압축가스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서 오일과 섞이는 거예요. 자, 지금 인젝터 동화샤 홀을 보면 이물질하고 그런 것들이 가운데 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눌린 거예요. 완전히 압축 터졌던 3번은 처참합니다. 저기 동화샤가 저 안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거 완전 다 오염돼서 이 벽면도 청소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이런 것들 먼데기 같이 조립된 흔적이에요. 이건 그나마 좀 양호하고, 요것도 같이 조립이 됐죠. 닦이지 않아요. 요것도 같이 조립이 됐고, 요것도 같이 조립이 됐고, 전체 다 그러네요. 청소를 아예 안 한 것 같아. 이 인젝터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하나씩 일단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고속에서림 리턴량이 조금 오버해서 나오고 있죠. 아마 최대 분사에서는 더 오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악셀 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레일 압력이 높아지면은 리턴량이 쫙 증가하기 때문에 레일 압력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고등을 띄우고 차의 출력을 제한시킨 사례인 것 같고요. 이게 초기 증상입니다. 쇳가루 돌았을 때 초기 증상이에요. 처음부터 시동 꺼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분명히 차주가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이 정비사인 저도 솔직히 이거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악셀을 풀가속을 했을 때 경고등이 들어왔고, 그 경고등의 내용이 레일 압력 저하다, 그러면 쇳가루 돌았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적도 있고, 그리고 뭐 레일 압력 낮음 뜰 게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래서 쇳가루를 의심을 했고, 레일 측 조절 밸브를 탈거해서 확인했을 때 쇳가루들이 보였죠. 일단 지금 이 노상에서 여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이 될 때 또 이거를 베이에 이제 집어넣어서 연료 탱크 측을 내려서 라인하고 청소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좀 있으면 추석인데 이번 추석은 이 차는 못 쓰겠네요. 3번 동화샤를 뺐거든요. 나 참, 여기 완전 다 층졌네요. 층졌어. 층졌어요. 압축 넛을 파먹은 흔적도 있고. 자, 1, 2, 3번의 인젝터 데이터입니다. 처참하네요. 분사량은 기준값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고, 최대 분사 시에는 뭐 거의, 이 최대 분사라고 해봤자 약 1600바 정도? 1250바인가? 요때 당시에 측정하는 값인데 차상에서는 1800바 이상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최대 풀가속 시에는. 그러면 그때 데이터는 더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리턴 값도 1250바라고 쳤을 때 이 리턴 원래 지금 나와야 될 기준값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그러니까 인젝터 6개가 모두 풀가속을 했을 때 한 1600바, 1800바까지 쫙 올려버렸을 때 이거보다 더한 압력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연료 탱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 레일 압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고 리턴 쪽으로 다 빠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 레일 압력 낮음이라는 경고등을 띄워요. 이렇게 리턴 쪽으로 연료가 넘치는 이유는 당연히 쇳가루입니다. 뜯어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 쇳가루로 인해서 다 찍히거든요. 자, 나머지 4, 5, 6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4, 5, 6번은 그나마 양호한데 이건 그나마지 안 좋은 거예요. 1, 2, 3번이 완전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인젝터 볼트예요. 인젝터 클램프 볼트인데 이게 아마 5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빼는데 이 끄트머리 나서서 먹은 거 보이죠? 풀렸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 봐. 이게 지금 저기 엔진 쪽 실린더 헤드 쪽이거든요. 이 나사선 말려 올라온 게 되게 불안합니다. 이런 거는 쪼이기도 겁나요. 쪼이다 분명히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흑개 매니폴드, EGR 쿨러, 오일 쿨러, 냉각수 차단 밸브 다 뜯어냈습니다. 여기까지 뜯어내야 고압 범프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근데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오일 쿨러 밑에 브라켓을 탈거를 안 했을 거예요. 이 가스켓들을 갈아줘야 되는데 여기 가스켓은 지금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야들야들하니 뭐 작업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이 밑에까지 끌러서 작업을 했을지가 의문인 거죠. 저는. 왜냐면 A6 3.0 TDI 타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브라켓 밑에서도 냉각수와 오일이 많이 셉니다. 대부분 냉각수가 많이 새죠. 냉각수 차단 밸브에서도 많이 새고 여기서도 많이 부러지고 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중요한데 했을지 안 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풀러서 가스켓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 의심이 깊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앞서갔습니다. 교환했네요. 자, 요거는 깨끗하게 닦아서 가스켓 교환해서 조립하는 걸로 하고 이제 이 고압 범프를 탈거를 할 거예요. 이쪽 밑에 오일이랑 냉각수도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하고 시간이 짬짬이 제가 일을 하면서 시간이 비는 시간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뭐 퇴근하고 조금씩 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좀 두서 없을 겁니다. 이번 편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 차에서 나온 고압 범프고요. 이게 교환될 고압 범프입니다. 사장님이 중고로 구해주신 건데 뭐 외관상으로 봐서는 더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문제 없는 거고 오히려 이 깨끗한 이 고압 범프가 지금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자, 일단 IMV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IMV는 또 나쁘지 않은데? 깨끗한데? 뭐 IMV 측에서 쇳가루가 특별히 발생한 것도 없고 상태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단 얘기는 그 재작업을 했을 때 여기까지만 작업을 다 해놓고 이 커먼레일 청소를 안 해서 그대로 인젝터 쪽으로 이렇게 쇳가루가 타고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게 다시 연료 탱크로도 들어갔겠지만 연료 필터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젝터 쪽이랑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다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탱크 측 위에서 먼저 열어보고 쇳가루가 있다 그러면 연료 탱크를 내리고 안 그러면은 이물질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다행히도 연료 필터 교환하고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조립하고 추석 때 차 쓸 수 있는 건가? 부품은 일단 싹 다 시켰어요. 차단 밸브나 이런 모든 각종 오링들, 가스켓 다 시켰습니다. 빠르게 작업하고 결과 보자. 자, 인젝터 홀 청소를 옆면하고 아랫면하고 다 해봤는데 짝이 먼데기 있는 건 에어로 지금 살짝 불어내면 되고요. 깨끗하게 그래도 잘 나왔어요. 다행히 면자리가 타먹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조립은 싹 해놓은 상태고요. 가스켓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교환해 놨고 이제 인젝터는 사장님이 주시면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 확인하고 연료 필터 뜯어서 교환하면서 원래 기존에 있던 연료 필터에 좀 에어를 불어봐서 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 좀 확인해 보면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료 필터까지 교환을 해 놨습니다. 이게 기존에 들어있던 필터고요. 요거를 역방향으로 한번 불어내서 이물질이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물은 제가 잘 안 닦아서 그런 거니까 생각보다 깨끗하네. 자, 이제 작업이 다 되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풀가속을 하면은 경고등이 들어왔었습니다. 스포츠 모드 놓고 자, 풀가속.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작업은 마무리가 됐어요. 연료 탱크를 마지막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고객 차였으면은 무조건 연료 탱크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경험상 연료 필터에 찌꺼기가, 쇳가루가 저렇게 나오지 않고 IMV에 찌꺼기가 없으면은 문제될 일은 없었거든요. 탱크 쪽에서도 쇳가루가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탱크까지 확인은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제 차니까 만약에 그래서 재탕이 나거나 뭐 하자가 나더라도 제가 책임을 지면 되고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해결을 하면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했지만, 정상적이라면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차량은 제가 중고차로 구입한 지 반년이 안 됐어요. 반년이 안 됐는데 지금 사정상 회사 앞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있거든요. 집을 얻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일주일에 많이 타봐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평상시에는 뭐 걸어서 출근해도 한 2분이면 되니까, 그래서 차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탄 게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처음에 알고 샀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많이 저렴하게 사온 것도 맞고, 앞부분에 엔진오일이 누설되는 거를 알고 사온 겁니다. 뒷부분에도 누설이 있어요, 이 차는. 그리고 미션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쇳가루가 돌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내가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사온 겁니다. 하고 사온 건 맞는데 이렇게 빨리 터질 줄 몰랐죠. 그리고 엔진오일 영상 속에서 제가 넣어드리겠지만, 엔진오일 새는 거 잡으려고 또 앞에 전판넬 다 드러내고 다 작업을 하고 크랭크 실도 갈고 뭐 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막 일이 꼬여버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영상 촬영을 중단을 했거든요. 사실 그것도 영상이 나갔어야 되는데 빨리 일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주말에 제가 작업을 하고 차를 빼고 평일에는 이제 고객님들 차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오너가 아니잖아요. 가게 막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빨리 리프트에서 차를 빼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작업한 지 딱 이틀 3일 만에 쇳가루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는데 이제 기분 좋게 당분간은 뭐 손댈 거 없겠지 이러고 했는데, 쇳가루가 돌아서 인젝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레일 압력 저하가 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이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왜 연료 레일 압력 낮음이라는 경고등을 표출을 하냐면요, 인젝터에서 분사를 하고, 그게 끝이 아니죠. 분사를 하고 난 잔량이 리턴이라고 해서 연료 탱크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연료 탱크로 돌아가는 리턴 양이, 연료량이 너무 많아 버리면 거기서 줄줄줄 빠져버리니까 커먼 레일에 압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디젤 자동차에서는, 요즘 가솔린 차들 뭐 GDI들도 마찬가지지만 커먼 레일에 레일 압력을 어느 정도 저장을 해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얼마만큼 차량 출력을 쓰고 어느 정도 속도를 쓰냐에 따라서 레일 압력은 능동적으로 계속 변합니다. 보통 아이들링 시의 레일 압력은 280바 정도에서 300바 사이에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풀가속, 우리가 흔히 출력을 몽땅 다 뽑아내는 그 토크를 제일 많이 뽑아내는 그 구간에는 요즘 차량들은 1800바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2000바 이상 나오는 차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속 테스트를 했을 때, 인젝터 테스트를 했을 때 1250바에서 리턴이 그 정도 한 2배 이상 터져버린다면은 1600, 1800, 2000바를 사용을 했을 때는 그냥 줄줄이 터져버립니다. 더 많이 새요. 이걸 나중에 제가 인젝터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또 만들어 드리겠지만은, 줄줄 새기 때문에 고속에서, 저속에서는 말짱하다가 제가 이제 풀가속을 치거나 악셀을 깊게 밟았을 때, 그때 레일 압력 저하라는 고장 코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고압 펌프에서 IMV, 연료 조절 밸브를 탈거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빠르고 정확하고 좋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흡기 매니폴드를 다 뜯어내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일 측 조절 밸브를 탈거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아우디 계열 3.0 엔진들은. 그래서 거기에 쇳가루가 있었죠. 그럼 정황상 쇳가루가 재탕이 나서 한 번 더 작업을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무조건 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 상황에서 연료 탱크를 먼저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말짱할 것이고 어느 부분까지는 수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판단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다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이렇게 작업을 앞부분만, 인젝터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커먼레일하고. 그래서 커먼레일하고 인젝터만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뭐 다른 인젝터로 교환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연료 탱크에 조그만한 쇳가루가 있으면 다시 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대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차량을 산지 몇 달 안 됐고 그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엔진오일 누유돼서 엔진오일 수리를 했었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오일 필터 하우징을 또 깨트려 먹었습니다. 작업을 다 끝내놨는데 냉각수가 또 새요. 그래서 오일 필터 하우징 쪽 작업을 또 다 해서 또 새걸로 교환을 해놨죠. 했는데 한 이틀 만에 또 가족들과 놀러 가다가 돼지꼬리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쓴 돈이, 제가 작업을 하니까 공임은 안 들어갔겠죠. 부품대가 한 40, 50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한 이틀 3일 타고 또 고장 코드가 들어와서 이제 일요일날 밤에 이제 가게 가서 스캔을 해보니 연료 레일 압력 저하가 들어왔고, 조절 밸브를 탈거를 해보니 쇳가루가 발견이 되고, 인젝터를 뜯어봤더니 리턴이 다 터져 있고, 정황상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작업을 했고, 뜯어내는 김에 이제 불씨는 깊어져서 전 작업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고, 내 손을 거쳐서 다시 다 갈아놔야 되겠다 해서, 아마 그때 뭐 냉각수 차단 밸브나 이런 것도 다 교환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찝찝해서 다 교환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부품대가 한 50만원 돈 들어간 것 같고, 인젝터는 사장님이 공짜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컨트롤 밸브 다 교환했고, 그리고 연료 필터를 뜯어봤더니 쇳가루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압 펌프도 뜯어봤더니 쇳가루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고 수입차, 더군다나 디젤차 잘 생각해보고 구매하세요. 결정하세요. 이제는 예전만큼만 해도 제가 디젤 차량들 관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요즘 나오는 디젤 차들, 신차들은 제가 이제 또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장치들이 생겼고, 그로 인한 문제들도 또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쇳가루 돈 거 BMW 측에서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저도 주워 들은 건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BMW 측에서는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돌면은 수리를 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우디는 아우디는 왜 수리를 보고 있습니까? 아우디? 그러면은 같은 고압 펌프 라인을 사용하는 뭐 R엔진들, 체로키들 이 얘기하면은 문제가 될라나? 하여튼 이거는 제작사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 연료 시스템 개발한 측에서 고압 펌프 자체를 너무 약하게 만들었어요. 따져보세요. 왜 벤츠는 쇳가루 도는 일이 없겠습니까? 고압 펌프 달라요, 그죠? 아무쪼록 요런 거는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까 제작사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든, 아니면 뭐 연료 시스템사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든, 이런 좀 뭔가의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료라인 쇳가루 돈 거 고치려면 한두 푼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가격, 돈만 생각해서 이렇게 작업을 깔끔하게 해놓지 못하면은 또 터지는 게 연료라인 쇳가루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쇳가루는 쇳가루를 만들어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명절이죠. 지금 아마 영상 업로드 될 시점에도 명절일 텐데, 저도 이렇게 고향에 와서, 고향이라기보다는 부모님 댁에 와서 이렇게 뭐 주변에 코스모스도 핀 것도 구경하고, 가족들과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다가 다시 복귀해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